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또 어제와는 다르게 어제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좀 그런 하락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좀 종목별로 많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가 1.2% 정도 하락을 했지만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442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이 419개 종목.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또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고용 쇼크가 과연 호재인가? 진정한 호재인가? 이걸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바로 고용 쇼크가 일시적이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악재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저는 그게 호재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건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는 결국 경제가 좋아야지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호재라고 할 때는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제 방송은 지나고 나서 이제 해드리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또 강한 어조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이 부분도 법인세가 실제로 인상이 되는 재료가 노출될 때까지는 계속 상승을 할 때마다 악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계속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어쨌든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사실은 1.63% 상승하면서 3,249포인트까지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훨씬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까지도 오늘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지수는 하락했지만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렇지만 이제 IT 관련해서는 여러분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5월 20일 날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반도체 완성차 업체들의 대표와 회동을 계획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미 정상회담을 해요. 그래서 과연 그럴 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반도체 부족에 대한 해법을 국내의 삼성전자 이쪽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 오늘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그동안 제가 또 반도체 얘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떨어질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종목들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요,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조를 팔았어요. 그리고요, 기관들은 1조 3천억 원 팔았습니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기관 매수, 어제 9,700억을 샀지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기관은 최근에 매수한 거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제 2,300억 원을 샀는데 오늘 이제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를 살펴보니까 4월 21일 날이 있더라고요. 가깝게. 지수도 뭐 그날 급락을 했고,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을 여러분들이 4월 21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때처럼 하루 하락하고 바로 반등을 할지, 목요일날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며칠 더 흔들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때처럼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한 번에 꺾이지는 않아요. 뭐 꺾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단기 쌍봉을 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한번 다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꺾였다가 최소한 다시 쌍봉은 죽어 빠질 거예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3250포인트 이상에서 제가 매도하자고 계속 여러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만약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가지고 어제 3255포인트까지 올랐을 때 어제 미리 비중을 줄이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죠. 오늘 이제 올라가면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내려버린 거고요. 근데 또 기회는 또 있다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줄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또 3150포인트를 기다려야죠. 3150포인트. 지난번에 3120포인트 정도가 이제 저점이었고요. 저점은 조금 높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 3150포인트 정도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또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3150에 사서 3250, 100포인트 정도만 먹자. 이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크게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 종목이 오늘 아침에 공모가 대비했을 때 100% 상승한 가격에 시초가를 형성했어요. 21만 원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도 워낙 좋지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또 시장 분위기까지도 덩달아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 관련된 기업이에요. 배터리 관련된 핵심 소재.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차전지 배터리주들도 사실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증권사들에서 리포트를 낸 거를 봤는데 한 적정 주가가 대략 16만원 정도 수준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만약에 이게 좀 최악의 경우를 치달을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4만원이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런 리포트를 아침에 보셨다면은 최소한 이걸 오늘 사시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21만원에 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오전에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살짝 언지를 드렸잖아요. SKI 테크놀로지 그렇게 많이 못 갈 것 같다. 잘 팔자. 어제 제가 그렇게 살짝 또 언지를 드렸기 때문에 공모 받으신 분들은 오늘 대응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런 공모주들은요. 보통 주가가 좀 제대로 된 가치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2,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차트를 만드는 2, 3년 동안은 좀 투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 의견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는 앞으로도 투자를 하고 공모를 받으면 첫날이나 둘째 날까지 좀 빠져나오자 이런 거를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특히 이제 오늘처럼 오전장에 갑자기 급변할 때 집중하셔야죠. 그래서 잘 매도를 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어려운 날도 정말 현대제철 61,900원까지 상승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현대제철 요즘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증권사 적정 주가가 한 목표 주가가 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끌고 가도 문제가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조정 보이면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선 사야 된다 말씀드리죠. 11선 눌림목에서는 사도 돼요. 주도주를 사야 돼요. 주도주. 목표가는 현대제철은 제가 7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살짝 얘기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1.92%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화장품 관련주도 계속 좋습니다. 시장 하락과 상관없이.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 업계도 실적이 지금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목표가로 한 32만원 정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32만원 정도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원익 IPS 같은 건 이제 다시 살 때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팔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팔자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고요. 다시 5만원 아래 121선 근처 다시 또 살 자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좋은 얘기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황과 관련해서 관심 종목에 원익 IPS 같은 기업들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